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19강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지금 12월이니까 이제 2월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 10개월 정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독자 여러분이라면 거의 다 이제 아는 내용입니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이제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이제 유럽의 변화를 이제 가져올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러한 유럽 정치 지형이 이제 변화를 이제 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유럽, 동유럽, 남유럽으로 각각 이제 그 우크라이나 이후에 어떤 상황, 어떤 정치적, 경제적, 여러 군사적 이렇게 국제 정치적 여러 상황들이 입장이 이제 다르게 이제 놓이게 된 거죠. 그렇죠? 이제 동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위협이 이 위협을 직접 이렇게 지금 강하게 받으니까 굉장히 불안감도 크고 이제 군사력에 대한 이제 그 준비도 이제 많이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군사적 위협보다는 뭐예요? 이제 그 에너지 문제라든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남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서유럽과 동유럽과는 다르게 또 이제 에너지 문제를 따르게 자신들이 이제 터키 이쪽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이쪽을 통해서 그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또 이렇게 입장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유럽의 이제 그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는 이제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같이 이제 한 목소리를 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목소리가 이제 갈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 다 우리가 이제 아는 이야기고 또 이제 어떤 이제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 그렇지 않아도 유럽이 상당히 이제 그 지금까지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그 중동에서 오는 난민들이 상당히 많았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켰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그 난민들이 이렇게 그 몇백만 명 이제 발생해서 유럽 내로 들어오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또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인들도 이제 증집 그, 그 사태를 피해 가지고 이제 러시아로 또 이렇게 그 들어오는 이제 크림반도에서 러시아로 들어오는 측면도 있지만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 조지아라든가 중동 지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유럽 쪽으로 이렇게 그 이제 그 피신 증집을 위한 이제 남성들이 이렇게 그 이주해 가는 그러한 이제 그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굉장히 그 인구가 그 이렇게 굉장히 좀 이동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상당히 이제 불안해지는 여러 가지 그 터전을 떠나는 거잖아요. 일단 떠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주하는 그 당사자들도 문제지만 그 이주를 들어오는 그 나라도 여러 가지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고 한데 이렇게 어떤 하나의 짐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냉전 시기로 이제 접어들게 되었다. 그래서 글로벌 협력 시대였잖아요. 지금까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0년간은 특별히 냉전이 붕괴되고 글로벌 협력 시대에서 이제 신냉전 시대로 이제 중국의 어떤 발호와 그다음에 러시아의 약간 좀 그 저 뭐 객기라 그럴까? 약간 침략하지 않아도 될 거를 괜히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를 건드려 가지고 이렇게 이러한 시기로 이제 그 접어드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예전 같은 냉전 시대에는 이념 대결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념 대결이 아니라 어떤 그 패권 패권 차원의 그러한 이제 그 대결이기 때문에
어떤 양상을 띠냐면은 이제 그 예전에 냉전 같은 시기에 있어서는 군대도 파견하고 막 이러한 시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저기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뭐 베트남 전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렇지만은 이제 그러한 시기는 이제 지났다. 군인을 이제 파견해서 피까지는 흘리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피까지는 흘리지는 않고 이제 무기와 기타 군수품은 이제 지원 중심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그 뭐예요? 미군이 우리는 지금까지 그 여기 한반도에 사태가 있으면은 미군과 한국군이 같이 싸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군이 그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을 직접적인 전쟁이 났을 때 직접 싸우는 것보다는 직접 싸움이 아니라 이렇게 미국인들을 이렇게 그 도피시키거나 또 이렇게 미국의 지원 물자가 이렇게 오는데 그것의 어떤 수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는 이러한 어떤 그 체계로 군사 전략이 바뀌고 있다. 즉 피를 흘리지는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서도 상당히 이러한 문제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들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그 유럽이나 미국이 일찍 좀 포기를 하려고 했죠. 사실은 러시아가 한 10일 내에 1, 2주 안에 다 이제 전쟁을 마무리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또 우크라이나도 항전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무기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나라와 그 영토와 국민을 지키려는 그런 의지가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동맹이라 그래서 그냥 묻어가는 그러한 이제 시기는 이제 지났다. 이 신냉전의 새로운 이제 글로벌 냉전 시기에 있어서는 이렇게 같은 동맹을 맺더라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그 이루어진다는 어떤 한계와 지원의 한계와 양상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각 나라가 군비 경쟁의 자주국방 이런 군비 경쟁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제 어떤 집단 안보 체제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그 안보를 국가 안보를 이제 저기 뭐라 그럴까 국가 안보를 그 대비를 하면서도 그다음에 군비를 빨리 이렇게 채워 넣어야 되겠다 이런 하면서 군비를 확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우크라이나 문제가 이제 요 문제 자체로는 그 전쟁 자체로는 사실 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영향을 크게 준 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와 함께 어떤 게 있냐면은 식량 문제와 에너지 문제에 이제 큰 영향을 이렇게 주었다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줄 가능성이 크다. 일단 에너지 문제는 영향을 벌써 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여기 노스트로스 그 북해 북해를 이제 가로지르는 그것도 파괴가 됐고 여러 가지 누가 이렇게 파괴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럽이 이제 러시아로부터의 어떤 가스라든가 이런 에너지를 이제 더 이상 가져올 수는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됐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에너지 문제가 서서히 이러한 이동이 있었고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썼으면 괜찮은데 이러한 것에 전혀 대비가 없이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에너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강하게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런 경제 문제라든가 그래서 에너지 어떤 값이라든가 이런 큰 영향을 주었죠. 그리고 또한 식량 문제가 이건 이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가 어떤 그 나라냐면은 거기 큰 평원이 있어가지고 밀농사라든가 이런 곡창지대잖아요. 세계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이 곡창지대에서 지금 전쟁이 이제 일어나서 올해도 이제 그 추수하기는 힘들고 또 이것이 이제 오래되면은 굉장히 좀 그 힘들어지는 거죠. 요 우크라이나 이 밀이라든가 이것이 서유럽으로도 많이 가고 또 중동 지역 그다음에 아프리카 지역까지 이렇게 상당히 많이 가는데 이것이
저기잖아요. 그래서 요번 아프리카에서도 상당히 그 식량 그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정권이 굉장히 이렇게 또 이렇게 긴장을 했던 그러한 그 상황도 있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식량 문제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데서 이렇게 좀 극복이 가능한데 이것이 이제 요즘 계속되는 이상 기후도 이제 따르기 때문에 이 지구의 다른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식량 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량 문제가 요 우크라이나 라고 한다면 극복이 가능한데 이제 이상 기후가 유럽을 비롯해 가지고 미국 여러 또 남미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게 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몇 년 후에 식량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 요것이 이제 에너지 문제와 식량 문제가 글로벌 차원에서 크게 영향을 이렇게 끼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극 체제로의 이행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브릭스, 이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사우스 그 아프리카, 이제 남아메리카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남아메리카가 아니라 그건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잊어버렸네. 그 저기 그 아프리카 맨그 아래에 있는 나라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이제 나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미국의 일극 체제에 지금까지 일극 체제에 대항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이제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유럽하고는 이제 상당히 이제 앞으로 거리감이 이제 앞으로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나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비중을 그쪽에 많이 뒀었는데 이제 중동에서도 이제 빠지려고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나토에서도 그 영향력을 점점 줄이고자 하고 있는 미국의 이제 속내를 조금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과 한국과 호주 중심으로 중국에 이제 봉쇄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대 어떤 이쪽에 무게 중심을 이렇게 두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인도에도 요즘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중심이 나토 중심에서 이런 인도 태평양 방위 체계 중심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다. 관심과 물론 아직 나토가 제일 더 이렇게 저기지만은 방향 이동이 이쪽으로 힘을 이제 실어 주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나토라는 거는 결국 러시아 방어를 위한 이제 기구인데 러시아가 약체인 것이 이제 드러난 이상 또 유럽 차원에서 러시아를 충분히 이제 방어가 가능하다. 근데 지금의 어떤 문제 이제 앞으로의 어떤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은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이 중국을 포위하고 이 중국의 어떤 군사력을 제지할 이러한 이제 인도 태평양 이러한 군사 어떤 연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큰 흐름, 요거는 굉장히 큰 흐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유럽으로서는 이제 이제 굉장히 힘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이제 EU가 할 수 있었던 건 사실 없었다. 사실은 넉넉고 바라볼 수밖에 없고 사실 돈은 다 미국이 거의 썼죠. 물론 유럽도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긴 했지만은 상당히 자신이 그러한 힘이 없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그다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러한 유럽의 이제 또 분열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지중해권 남유럽 중심으로 지중해권 부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다른 데서 주장하는 건 아니라 저희 엔타임 센터에 가 이제 좀 주장하고 있는 그런 좀 독특한 것이죠. 요거는 좀 엔타임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서구 결제 시스템의 어떤 저는 사실은 이곳을 가장 큰 어떤 적이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시키는 그 어떤 영향이라고. 물론 이런 그 결제 시스템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완전한 위협은 그 지금까지 체제 위협은 없었지만은 지난번에 뭐예요? 그 러시아 자금을 동결한 거 있잖아요. 저는 그 사건을 상당히 크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신용으로 그 어떤 기반한 서구 결제 시스템이 이러한 어떤 약속을 그 돈을 맡긴 것에 대해서 동결하는 그러한 사태는 굉장히 그 서구는 뭐 이건 완전히 서구 중심적인 사고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그 굉장히 큰 타격을 준 것이다. 금융 시스템에. 왜냐면은 사람들은 자기 돈, 그러니까 건강하고 사실은 돈에 어떤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그 뭐 직접적인 어떤 그 관계성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저번에 이렇게 러시아를 동결시킨 거는 상당히 큰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의 경제 그 금융 시스템에 굉장한 큰 도전이었다. 그리고 그 기축 통화로서 아직까지는 그 달러라든가 유럽의 어떤 그 유로라든가 이런 게 강하지만은 새로운 이제 결정적인 판이 흔들릴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다극 체제 국제 정치에서의 다극 체제와 함께. 그런데 또 하나 약간 우려 깊은 또한 상황이 또한 이건 아직 발생한 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은 저기죠. 그 러시아 이제 연합 TV 뉴스가 이제 7월에 그 뭐야 슬로바키아라든가 그 발트 3국 있잖아요. 그 중심으로 러시아의 그 유럽 내에 있는 러시아 묶인 자금들을 그 우크라이나 복구 자금에 쓰자. 한 1,000조에 가까운 재건 비용이 드는데 러시아에 묶여 있는 자금도 이제 그걸 주지 말고 이렇게 이 자금을 그냥 그 우크라이나 복구 비용으로 쓰자라는 이런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그러려니 했었죠. 뭐 그렇게. 근데 이제 12월 1일 날 저기 EU 집행위원장이 이런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위원장이 그 러시아 자금을 러시아 자금을 이렇게 쓰는데 어떤 제한을 조금 한 겁니다. 그래서 동결 자산, 러시아 동결 자산, 그 러시아 중앙은행의 3천억 유로와 러시아 신흥 재벌의 자산 190 유로가 지금 동결에 있는데 EU 내에 이것을 이제 쓰면 어떻겠느냐 하고 뭐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제안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논의를 하겠다 유럽 내에서 이건 사실은 굉장히 큰 이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 저는 사실 여기까지 아무리 이 돈을 러시아 돈을 이렇게 동결한 거를 막 쓰고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태보다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 서구 결제 시스템 지금까지의 결제 시스템이 진짜 새로운 차원으로 이렇게 이행될 수 있다.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앞으로 아직 이런 때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이러한 논의조차도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글로벌 좌파 세력들이 좀 추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진짜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좀 서어가 좀 길었는데 본어는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어는 뭐 본어의 내용은 금방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중동 지역에 미친 이제 영향은 어떤 것이었나? 이제 러시아의 대중동 영향력이 감소를 했다. 감소를 이제 하게 됨으로써 이란에서 이제 무기를 조달해야 할 처지까지 러시아가 이제 몰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무기를 그 드론이라든가 여러 무기들을 이렇게 이제 그 구입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대가로 뭐를 주겠어요? 이란에 상당한 이제 그 군사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전수하겠죠. 그래서 중동 내에 상당히 미국이 이렇게 중동에서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중동을 어렵게 이렇게 어지럽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중동이 이제 빠르게 빠지게 됨으로써 아르메니안과
그 아제르바이잔 충돌이 몇 개월 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르메니아 아니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또 아제르바이잔은 뭐예요? 그 터키라든가 이쪽 지원을 받고 있고 이런데 그 러시아가 있었으면은 이렇게 이런 충돌이 일어나질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런 힘이 빠지게 되니까 이렇게 이러한 이제 그 영내에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지금 이스라엘이 그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11월에 총리가 또 다시 됨으로써 대이란 폭격 가능성이 이렇게 증대를 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러시아가 그 이란 이렇게 좀 강한 상태로 있으면은 중동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대이란까지 막 폭격을 하기는 힘들다. 근데 이러한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그 저기 그 영향력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이제 이란 폭격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증대돼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시리아 내 러시아 이제 군인이 이렇게 철수까지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이제 시리아 내 러시아 공군기지조차도 며칠 전에 러시아에서 폭격을 했잖아요. 한 달 전인가 이제 저 러시아 이쪽 제가 지역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요 동지중해에 맞닿아 있는 항구 지역에 시리아 항구 지역에 러시아 이제 공군기지가 있었고 그 공군기지를 이제 여러 이제 또 그 이스라엘이 저기 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각종 이제 그 이란의 무기를 여기다 갖다 놓고 그 여러 가지 대리 세력들 그 테러 세력들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이러한 이제 기지를 쓰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폭격할 때는 러시아한테 그 전에 미리 양해를 좀 받았어요. 양해를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얼마 몇 개월 전에도 시리아를 이렇게 그 공습을 이렇게 하게 된 거는 러시아가 이렇게 그 힘이 빠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터키에 지금 시리아를 좀 침공해 하고 있죠. 그렇죠. 쿠르드 이스탄불 테러가 한 2, 3주 전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서 좀 더 큰 그림으로 접근하는 이제 터키다. 그래서 쿠르드족 지역 전체에 대한 어떤 그 터키의 어떤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이렇게 그 시리아를 지금 침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군사 작전을 이제 시리아 지역에서 이제 벌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러시아 세력이 이제 패퇴함으로써 이러한 이제 그 영내 강대국인 터키가 어떤 군사 작전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상황들이 이제 쿠르드 군이 약화되면은 이슬람 또 극단주의 세력이 다시 기승할 이런 또 가능성이 또 있는 것이다. 즉 쿠르드 군의 또 후견인인 미군도 이제 시리아에서 지금 철수하고 있고 또 요 쿠르드가 터키에 의해서 또 약해지면은 그러니까 미군이 이제 쿠르드를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쿠르드 군을 그 이슬람 극단주의 IS라든가 이런 세력과 대결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미군도 빠지고 또 터키가 쿠르드군을 약화시킴으로써 또 극단주의 세력이 또 바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그 됨으로써 어때요? 결국에는 시리아 내 세력 균형이 지금까지의 세력 균형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력들이 이제 그 또 한 번 또 힘을 겨루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제 이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의 균형, 러시아가 또 이렇게 러시아 미국이 중동에서 빠지게 됨으로써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히 이제 그 살펴보면은 이제 한반도 그 북한과 한국의 어떤 그 위상이 좀 제고되고 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에 이제 무기를 조달하는 그 북한에서 이거 잘못 썼네요. 북한에서 무기를 조달하는 이제 여러 가지 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엄청난 이제 탄약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 여러 가지 무기도 구매하고 또 탄약도 구매하고 있다, 러시아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러시아의 군사 기술이 또 여러 가지 상당 부분 또 이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이 지금 동유럽 무기를 그 수출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아실 거고, 또 한국의 무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신냉전 체제가 됨으로써 한국이 좀 이득을 보는 이런 상황도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상당히 그 국제 무대에서 사실은 큰 역할을 차지하지 못했는데 상당히 그 주목을 받는 위치에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대만 침공 시기를 이렇게 미루게 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다면은 어, 대만 전쟁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 이제 이게 27년, 28년 정도로 이렇게 27년 정도로 이렇게 미뤄졌잖아요. 이때 이거는 중국의 공식 문서에 이렇게 이때까지는 대만을 통일시키겠다 공언하고 있다. 그리고 시진핑도 그 지금 대만을 이제 자기의 이렇게 3기 임기 내에 이거를 통일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북한으로 하여금 한미일 체제를 시험을 하고 있다, 중국이. 그래서 여러 가지 미사일이라든가 군사 기술을 제공을 하게, 원조를 여러 가지 경제 원조도 하고 하면서 자신이 이제 직접은 미국한테 이제 까불지는 못하고 이제 북한으로 하여금 이렇게 중국이 상당히 이제 부추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까지도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하여튼 세계적 경제 침체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풍토병이 이렇게 되면서 그 뭐예요? 경제가 다시 살아나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이제 동북아한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는 동북아 지역이 수출 주도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수출 주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경제를 또 세계 경제에 공헌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이 영내 동북아 지역이 발전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러한 경제 침체로 말미암아서 이제 동북아도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 이렇게 처해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우크라이나 그 사태가, 전쟁이 그 작은 어떤 영내 문제지만, 동유럽 영내 문제지만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결어를 빨리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시리아, 이라크 지역의 상황 변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증대가 되었다. 이거는 이제 엔타임적 시각에서는 저희가 엔타임 센터로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이쪽 지역의 어떤 상황 변화를 유심히 보는 가운데 러시아와 미국의 강대국 세력이 빠지면서 영내에 새로운 이제 쟁탈전이라든가 영내 상황 변화가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 그러한 조짐이 좀 지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유럽 내 세력도 이렇게 재편이 되고 이렇게 있다. 러시아의 약함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또한 드러났지만은 또한 유럽 자신들도 얼마나 허약한가도 이렇게 드러났다. 에너지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사실은 굉장히 처음에 이제 그 중국으로부터 이제 코로나로 한 방 맞고 또 러시아로 통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에너지 문제로 한 방 맞아서 굉장히 또 저기다 그 그 카운터를 맞아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독일이 얼마나 그 유럽 내에서 리더십이 없는지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각자 도생의 그런 세력으로 재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한 지중해권 그 10개국 나라 10개국 연합 출연을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도 또 유심히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미국 등 선진국들이 직접적 군인까지 파병은 이제 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인도에서 같이 며칠 전에 미군이 군사 훈련을 같이 했잖아요. 인도에서. 그처럼 이러한
중공 봉쇄 어떤 작전에 있어서는 군사 훈련도 같이 하지만 이렇게 또 우리 한반도 전쟁이 났을 때 미군이 그렇게 큰 피를 흘리는 데까지는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상당히 이에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러 중에 또 북한의 존재감이 제고되었고 미국, 유럽 등에는 한국의 존재감이 제고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국과 유럽 이 자유진영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이제 거의 유일한 어떤 나라가 어떤 한국이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래서요, 상당히 그 향후 몇 년간은 상당 부분 이러한 그 자유 진영에 한국이 이제 그 공급을 하게 될 것이다. 무기를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이런 영향까지 갖게 된 것이고 일단은 지금은 글로벌 상생 시대가 끝나고 이제 글로벌 엔타임 시대로 이행하고 있는 이제 과도기적 상태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글로벌 지금까지는 상생 시대였다. 미국의 일극 체제에 대한 그렇지만은 이제 글로벌 엔타임 시대로 이제 이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양육 강식의 시대이면서 또한 적그리스도 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그러한 시대가 글로벌 엔타임 시대인데 이때로의 그다음 이건 또 4차 산업혁명도 같이 포괄하는 그러한 시대인데 그러한 시대로 이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도기적 상태가 지금이다. 지금 이러한 과도기적 상태를 우크라이나 사태가 하나의 트리거, 하나의 방아쇠로서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점이 우크라이나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사태였지만 이것이 그 미친 그 글로벌적 영향은 이제 앞으로도 더 이제 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